저는 주식회사 NUBG의 이보현 대표라고 합니다. 오늘은 기업의 지역사 혁신 전략으로서 리빙랩의 실험과 과제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먼저 지역사회 문제 해결 모델로 그동안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했던 사례들을 좀 말씀드리고요. 지난해 12월부터 나주 리빙랩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에서 기업의 리빙랩 전략에 대한 제언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자는 내가 만드는 마을이라는 공모사업이 과기정통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을 주관으로 해서 2015년도부터 ICT 착한 상상이라는 이름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아마도 디지털 사회혁신의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처음으로 2016년도에 개인적인 사적인 모임에서 치매 환자인 친구 아버님이 집을 나갔다는 전화가 와서 치매 환자의 골든타임 내의 발견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기술이 도울 수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서비스 모델을 기획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UCT 시절에 실패 원인을 검토해서 인프라와 장비 중심이 아니라 새로운 방법을 고민하고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많은 기능을 갖췄던 스마트 밴드와 같은 장비보다는 배터리 충전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배터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배터리 자체의 신기술 개발보다는 서비스 모델의 역제안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았습니다. 치매 노인이 착용하는 배회 감지기의 다양한 기능을 주민들의 스마트폰으로 옮기고 치매 노인들에게는 1년 이상 사용 가능한 저렴한 비콘을 보급해서 함께 돌봄을 해결해 보고자 하는 취지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영봉마을 치매 환자의 지역 돌봄 모델은 IITP에서 발간한 ICT 스팟 이슈에서도 사회문제 해결형 R&D 최신 동향 및 시사점에서도 소개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정책 연찬대회에서 광주광역시에서 최우수상, 그리고 전국대회에서도 우수상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8년도에 시행한 처음으로 국가에서 실행했던 디지털 사회혁신 아이디어 공모대회에서도 제출해서 다문화 가족 결혼 이주 여성 친정엄마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대상으로 선정돼서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리빙랩 프로젝트로 진행하기 위해서 4월부터 시작했던 광주 리빙랩 네트워크가 총괄 진행하기로 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디자인 싱킹 교육을 이수한 전남대학교 대학생들하고 디자인 싱킹 전문 퍼실리테이터, 그리고 다문화 관련된 전문기업인 사회적 기업이 함께 참여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결혼 이주 여성 30명, 그리고 대학생 디자인 싱커 10명을 중심으로 세계 국가별로 수다 모임을 구성해서 요구사항을 수집하고 프로토타입을 작성하고 다시 검토하는 반복적인 수다 모임을 통해서 알차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작년도에는 본사업에 NUBG, 그리고 전남대학교 링크사업단, 그리고 광주 리빙랩 네트워크가 주도적으로 본사업까지 진행을 하였습니다. 2018년도부터는 행정안전부가 주민 체감형 디지털 사회혁신 공모사업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첫 케이스로 저희들은 김해시에서 가야 문화권이 발굴되고 있어서 빈집이 증가하고 70% 이상이 30년 이상 된 노후된 주택과 좁은 골목길의 동네, 그리고 고령화로 독거 세대가 48%에 이르는 회원마을의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획을 시작하였습니다. 기획 중 2018년 3월에 소방청에서 비응급 신고에 대한 출동 거부 지침이 발표되면서 홀로노인들의 생활안전 서비스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마을 내의 협동조합과 유기적인 협력으로 해결하고자 스스로 해결단을 추가 모집하여 구성하였습니다. 지역 주민, 시청, 전문가, 그리고 지역 내 협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스스로 해결단은 7차례의 회의를 거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정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서비스가 생활지원 공구 백화점, 그리고 그 백화점에 콜센터를 설치해서 어르신들이 스마트폰 어플과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콜센터는 현재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스마트폰 상시 교육장으로도 콜센터가 기능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 이후로
가장 잘 운영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지난해 사회혁신 우수 사례로 경남 도내에서 다양한 상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도 견학을 다녀간 바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인근 동네인 부원동 등의 3개 마을에 추가로 확산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2019년도에는 광주 남구에 무장의 남구를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시민사회와 함께 무장의 남구 BF 여행 플랫폼의 모델을 공모해서 선정해서 진행하였습니다. 연간 30만 명 관광객이 온다는 광주의 양림동 역사문화마을은 정작 지역 주민인 장애인 당사자들은 가보질 못한다고 합니다. 관광지, 식당 등 휠체어가 출입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기본적인 정보조차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커뮤니티 매핑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갱신하고 수집된 정보를 여행에서 활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행 중 누락된 정보는 바로 변경하고 수정해서 여행 정보로 실시간 운영할 수 있는 데이터 선순환 체계를 만드는 걸 주 목표로 진행하였습니다. 무장애 여행 서비스는 방문 예약, 문화해설사 매칭,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가 위험지역의 일정 반경에 접근하면 실시간으로 위험 신호를 알려주는 기능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추가로 첨단 IoT 기술을 이용해서 장애인 주차면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모바일 앱에서 언제든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장애인 당사자로 구성된 반걸음 앞서 걷는 문화해설사 10명을 양성하였고 올해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5명의 문화해설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도 창출하고 사업의 지속성까지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무장애 남구를 만드는 사람들은 개인 회원 100명, 24개의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전체 인력으로 운영체계를 구축하였고요. 그 결과로 지난해 12월에는 약 150명 정도가 참여한 인권도시 무장애 남구 실현을 위한 세미나도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운영과 확산을 위해서 내년도부터는 시민 참여 예산으로 신청하여 진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지역사회 문제 해결형 사업으로 마을이 척청이라는 마을 리빙랩 플랫폼을 지난해 공모하여 선정해서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본 서비스는 첫 번째는 마을 자원의 데이터화, 두 번째는 마을 리빙랩. 마을 리빙랩은 커뮤니티 매핑 방식으로 자원과 문제점을 조사하는 동네 한 바퀴, 주민이 직접 의제를 결정하는 마을 총회, 문제 해결 활동인 마을 리빙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모든 실행 과정을 마을 기록관에 저장해서 언제든지 찾아보고 참조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본 모델은 지난해 11월 달에 강원도 춘천에서 열린 사회혁신 성과대회에서 2019년 사회혁신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프로젝트 시작할 때 저희들은 리빙랩답게 실행하기 위해서 먼저 본 시스템을 만들기 전에 프로토타입 버전을 만들어서 마을 총회, 동네 한 바퀴 등을 직접 주민들이 현장에서 사용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사용자의 불편사항이나 개선사항을 피드백할 수 있도록 운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마을 총회는 8개 마을에서 400여 명이 참여하였고 동네 한 바퀴의 커뮤 활동은 약 200여 건의 활동이 있었습니다. 마을랩으로 추진한 문제 해결 활동으로는 하위에 보시는 것처럼 영봉동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청소, 쓰레기 지도 제작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묵꽃동 마을이라는 마을은 자연부락인데요. 거기에서는 마을 어르신들이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길이 너무 멀어서 중간에 심의자가 필요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문제를 마을 총회에서 마을 의제로 선정이 되었고 심의자 설치 위치를 선정하기 위해서 동네 한 바퀴로 마을 주민들이 직접 조사를 하였습니다. 이 조사 자료를 기초로 구의원과 간담회를 진행해서 올해는 설치 예산까지 확보하여 현재 설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광주가 95개 마을에 본 플랫폼을 전체 확산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모든 마을 사업을 마을 리빙랩 플랫폼인 마을이 척척의 활동으로 기록하고 관리하고자
5월 중순부터 주민 교육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사회혁신 활동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에서는 2018년도에 강원도, 대구광역시 2개 지역, 그리고 2019년 7월 광주를 시점으로 4개 지역의 사회혁신 플랫폼이 출범하여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별도로 사회혁신 온라인 플랫폼도 구축해서 전국이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총 8개의 시도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문제 해결 사회혁신 플랫폼으로 거버넌스가 활동할 수 있을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도 리빙랩에 맞춰서 조금 더 고도화되고 리빙랩을 더 잘 담을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근에 시작한 광주 시골 모양으로 접근하고 있는 리빙랩의 모양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주에서 처음으로 커뮤니티 매핑을 이용해서 리빙랩의 시초를 마련한 사업입니다. 나주시에서는 커뮤니티 매핑을 이용해서 국민 디자인단 사업으로 선정된 시민과 디자인하는 밝은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연계해서 커맵데이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안전, 환경, 위생 등 마을 정주환경 문제점을 주민의 시선으로 발굴하고 개선안을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어보는 사업이었습니다. 그 사업을 기초로 2019년 12월 전남에서는 빛가람 ICT 융합페어라는 이름으로 나주 리빙랩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전남스럽게 나주답게 리빙랩을 만들겠다고 시작한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그 첫 결실로 올해 나이파의 SOS랩 사업에 선정되어 앞으로 5년간 본격적으로 리빙랩을 통한 지역문제 해결 사업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해 8월부터 나주시와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지역에 어울리는 모델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해 10월에 실시한 ICT 활용 사회문제 해결 리빙랩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서 총 60여 건의 아이디어가 수집이 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건 학생부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지역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 해결 방안까지 마련해 보았다는 것은 앞으로 많은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실질적인 리빙랩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12월부터 나주 사회문제 해결 리빙랩 수행 기업으로 전남대학교 링크플러스 사업단과 함께 컨소시엄으로 참여해서 전남의 리빙랩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근본 프로젝트 주요 내용은 나주 리빙랩 프로젝트 모든 과정을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요. 그걸 통해서 나주시를 전체 거대한 리빙랩 실험실로 구축해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지속적인 문제 해결 플랫폼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ICT를 활용한 치매 노인 관리라는 지정과제에 대해서는 시민 참여단과 함께 2개 팀의 디자인 싱킹을 진행해서 2개의 서비스 모델을 구체화하고 RFP를 기반으로 한 1차 프로토타입 제작과 현장 실증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리빙랩 투게더 팀에서 만든 모델은 나주시의 치매 안심마을 내에 있는 치매 환자들의 배회를 빠르게 감지하고 골든타임 내에 귀가를 도와줄 수 있는 공동 돌봄 모델을 농촌 지역에 맞게 모델링 해보는 걸 학생들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먼저 손목형 밴드인 비콘을 보급하고 주민들에게는 스마트폰 어플을 활용하여 배회 신고와 배회자를 탐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의 특성에 맞게 치매 안심마을의 동선을 조사해서 마을 밖으로 나가는 길목에 비콘 스캐너를 설치해서 이동 경로와 시간 등을 자동으로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가 발생할 경우에 배회 신고가 이루어지면 마을 밖으로 나가는 어떤 경로로 치매 환자가 나갔는지를 확인하고 그 위치를 중심으로 빠르게 환자를 찾아서 귀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현재 현장에 설치하고 치매 노인들에게 비콘을 보급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현장 실증을 진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조인 안심이 팀에서 제시한 DDR 게임 모델은
안드로이드 미니 PC를 이용해서 TV와 연결해서 간단한 프로토타입을 만들었습니다. 치매 노인들의 노래나 율동을 만들고요. DDR 게임처럼 카메라로 본인이 같이 활동을 하는 내용입니다. 아직은 프로토타입 정도 모델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현장과 문제들은 좀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추진하는 기간 중에 코로나 문제로 마을 플랫폼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마을회관이 폐쇄되는 등의 문제가 일어나서 원활한 만남과 치매 환자 안심마을 내 스캐너 설치 등 현장 장비 설치 문제들도 다소 문제가 발생해서 지금 현재까지도 추가로 진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SOS랩 사업 선정으로 치매 안심마을을 포함한 스마트 에이징 타운 프로젝트로 앞으로 추진하고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현재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들을 앞으로 계획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주 리빙랩을 통해 진행하고 있었던 ICT 활용 치매 노인 함께 돌봄 리빙랩 사업은 스마트 에이징 타운으로 발전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전국 최초로 구축했던 마을 문제 해결 리빙랩 마을이 척척은 주민 자치회의 출범으로 본격적으로 전국 확산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봉마을 공동체와 우리마을 자원순환 리빙랩 제1탄으로 마을 쓰레기 문제 해결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내 소셜벤처인 퍼니브라운과 함께 깃경제를 대변하는 일거리 매칭 플랫폼인 행동대장 프로젝트도 시작될 것입니다. 코로나19 이후로 여느 때보다 디지털 시민성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시기인 듯 합니다. 사회혁신이 지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디지털 적정 기술과 리빙랩이라는 사실에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최근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BC, AC,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라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다른 분야의 개인이 특정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통 의제로 협조하는 컬렉티브 임팩트가 더욱더 부각되는 시기인 듯합니다. 마을 단위 순환경제 자생도시 모델링과 함께 기술과 사람 중심의 전환과 협력으로 지속 가능한 마을 단위 통합 솔루션의 필요성도 부각되고 있는 듯합니다. 마을이 척척과 같은 동네 한 바퀴, 마을 의제, 마을 총회, 마을 리빙랩, 마을 기록관 이런 것들 통한 상시적인 참여와 공유 운영 시스템으로 주민 자치력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회를 비즈니스 전략으로 접근할 것인지 공유가치 창출이라는 원칙으로 접근할 것인지는 늘 고민입니다. 전략보다는 비즈니스 가치로 접근하며 조금 더 이상적인 그리고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참여 자세가 기업에게도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 포럼을 준비하면서 가치 중심 경영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1월 다보스 포럼에서는 기업과 비즈니스 목적이 이윤 창출만이 아니라 모든 이해관계자의 가치 창출이라고 선언했다고 합니다. 이해관계자 경영의 핵심은 사회가치 창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회가치 창출의 핵심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피커 드러커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기업의 유일한 경영 목적은 고객 가치 창출이다. CSR과 사회공헌의 목적은 이해관계자 가치 창출이다. 이해관계자 가치 창출은 커뮤니케이션과 사회 참여 활동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IT 업체에서 굳이 이런 언론적인 이야기를 다루는 이유는 이런 모든 일들은 기술이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결국은 사람이 이끌고 그 중심에는 기술이 아닌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 때문입니다. 많은 IT 기술 업체들이 기술로 세상을 담아내고자 합니다. 이제는 다른 시각으로 접근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내용으로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